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모두 안녕. MBTI 왕초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제가 MBTI 유형별 개인 역동과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제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좀 공부하느라고 아직도 부족해서요. 계속 공부만 할 수는 없어서 한 1년 정도 준비했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조금 더 우리가 MBTI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물론 MBTI 여러분은 덕후분들에 비해서는 모자라겠지만 제가 누구보다도 또 심리적으로 갈등을 하면서 또 그 나름대로 성장해온 사람이어서요. 제가 스스로 오늘 배운다 라는 마음으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 또 나름대로 분명히 하나의 배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이야기가 사실 들려드릴 이야기가 굉장히 사실 좀 광범위하게 좀 넓게 있습니다. 여러분, 팔기능 모형 이론, 팔기능 이론 여러분 또 덕후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팔기능 이론과 MBTI 심리 기능 위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8가지 기능, 이 기능의 긍정적인 발달과 부정적인 발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네 번째 파트에서는 16가지 성격 유형 개별로 이제 확인할 건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유형만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죠. 성격 유형 내에서 역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와 더불어서 여러분 유형만의 의사소통 방식까지 한번 말씀을 장대하게 한번 펼쳐보려고 하니까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 영상에 댓글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분 생각들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팔기능 첫 번째 파트인데요. 팔기능 이론과 MBTI 여러분은 무엇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MBTI가 칼 융의 심리 유형 이론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융이 원래는 아시겠지만 프로이트로부터 이제 정신 분석학을 이제 배우고 함께 했던 연구자이죠. 그러다가 프로이트와 이제 결별하고 나서 자기만의 이론이 없어서 3년 동안 치과에서 이제 공부를 굉장히 집요하게 하지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인간이라는 것이 대단히 복잡하고 오묘하고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지만 일종의 유사한 심리 유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펼쳐나가게 되는데요. 그 이론을 이제 차용해서 MBTI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 국민이 활성화해서 활용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칼 융의 연구에서 같이 이제 이 이론을 바탕으로 공부했던 팔기능 모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칼 융 연구소에서 원장을 지냈던 존 비베가 주장했던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덕후분들은 이제 팔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이 알고 계시고 이제 막 뭐라고 하나요? 덕 시작하는 거라고 하나, 덕질을 시작하시는 분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하나씩 이게 뭐야 하고 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팔기능 이론과 그래서 이제 MBTI를 가지고 팔기능을 모르면 또 MBTI를 모르는 분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이제 심리 기능 또는 정신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의미다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동일한 의미다라고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무엇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8기능의 이제 심리 기능 위계라는 걸 보면요. 이게 의식과 무의식에서 바라봤을 때 의식에는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이 의식에 있는 거고요. 무의식은 이제 8기능에서는 5차에서부터 8차 기능이 무의식에 있다라고 바라봅니다. 근데 MBTI도 똑같이 사실을 바라보는데요. MBTI와 제가 8기능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상 아버지가 이제 똑같은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캐톨릭이냐 기독교냐 또 이슬람이냐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칼 융의 이제 모형 이론을 해서 나왔지만 조금 이렇게 색깔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MBTI의 이제 심리 기능 위계에서도 똑같이 이제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이 있는데 이 의식에서 이게 무조건 다 의식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주기능은 사실 무의식에 살짝만 걸쳐 있고 거의 다 의식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기능은 의식에 많지만 그죠? 무의식에 조금 살짝 잠겨 있고요. 3차 기능은 사실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에 가교 역할을 하는데 잘 많이 쓰지 않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등 기능은 굉장히 이제 무의식에 가라앉아 있고 우리가 잘 쓰지 못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을 이 기능의 의미들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MBTI 유형 아시죠? 선호 지표로 구성이 되잖아요. 4 곱하기 4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16가지 성격 유형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선호 지표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이 선호 지표를 조금 더 구분을 하면 태도 지표, 기능 지표로 나눕니다. 먼저 이제 태도 지표는 에너지의 방향, 그러니까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느냐, 외향이라고 보통 하죠. 에너지가 보통 안쪽으로, 내쪽으로 이렇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내향,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 에너지가 흐르고 나면 이걸 행동으로 분출하는 유형, 행동으로 드러날 때 이걸 판단형, 계획적으로, 규칙적으로, 규범적으로, 보수적으로 정해진 룰대로 하려고 하는 유형이 판단형입니다. 즉흥적으로 무엇이든 간에 수용하면서 또 변화해 나가면서 하는 유형을 인식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이제 태도 지표고요. 기능 지표는 이 기능 지표가 이제 8기능에서 다루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 또 MBTI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수집하고 인식하는 방법으로 감각형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저 정보를 수집하는 유형 또는 선호 유형이라고 보기보다는 선호 지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직관형은 또 한편으로 하나하나 정보를 수집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통찰력 있게 전체를 맥락을 이렇게 훑어보려고 하는 부분을 직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보를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판단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사고형은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정보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사고를 하려고 하는 유형, 그러니까 사고 지표고요. 또 한편으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너와 나의 관계나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바라보는 지표를 감정 지표라고 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심리 역동 위계가 있는데요. 정신 역동 위계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위계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위계를 알아보는 부분은 하나씩 제가 나중에 차분하게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위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기능이죠.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중심이 되는 기능으로서 가장 자연스러운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반자동적, 아예 자동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활발하게 사용하는 기능으로 유형의 핵심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뇌, 우리가 심장, 자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신적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손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피로감은 굉장히 적습니다. 주기능을 사용하면요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하고 또 즐거움을 느낍니다. 반자동적으로 움직인다.
거의 자동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부기능은 이렇게 바라보면요. 이게 이제 부기능이 반자동적이라고 오히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기능과의 균형과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는 상보적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면서 오른손 같은 역할,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인 경우는 그렇고요. 왼손잡이라면 왼손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로 쓰는 손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기능이 판단 기능이라면 이렇게 인식 기능이 되는 거죠. 주기능이 감정 기능이라면 우리가 이제 사고 기능으로 이제 보완하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인식만 하게 되면요.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 정보들은 많아지겠지만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데이터가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몰라서 갈등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오히려 행동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판단만 내리게 될 경우에는 수집한 정보나 근거나 논리적 데이터나 이런 것들 없이 그저 무작정 뛰어들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너무 많은 부기능을 쓸 경우에는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지만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진되는 느낌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기능을 자기의 이제 팔기능 이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요. 부기능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자기의 이제 주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체로는 주기능이 아니라 부기능인 이런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주기능과 부기능을 조금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차 기능인데요. 우리가 잘 다루지 못하는 기능으로 사용하기가 되게 좀 쉽지 않습니다. 오른손잡이라면 왼손, 왼손잡이라면 오른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고요. 조금 답답하고요. 느리고 이런 부분이 있죠. 사용해도 좀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글을 쓴다, 그림을 그린다. 대단히 어렵겠죠.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하면요. 현실 적응과 성장을 위해서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의 사다리 역할을 하면서 부기능의 반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시키면 굉장히 이제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잘 쓰는 사람을 보면 보통 왠지 모르게 굉장히 균형 감각이 있다. 이 사람은 조화로운 사람이다. 어떤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느낌들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적인 사고와 감정적인 공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돌아가는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이야 놀랍다. 또 의외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3차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열등 기능은요, 무의식에 딱 보면 잠겨 있죠. 그래서 무의식 속의 숨은 에너지로 자신에게 가장 취약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적게 드러나기에 가장 선호하지 않고요, 덜 발달된 정신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꺼려하는 기능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용해야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열등 기능을 사용하게 될 때는 엄청난 에너지 소모와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상황을 반복하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내향형이라고 하면 발표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그 수업에 참여하기 싫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PPT는 못 썼고 내가 하겠다, 발표 절대 안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PPT 작업이 많음에도 성실하게 이제 그 PPT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PPT 디자이너가 된 분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죠. 영업을 하는데 영업하는 사람이 내향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못한다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그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제 소화를 하며 해나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마찬가지로 외향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외향도 집중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놀면서 즐기면서 에너지를 막 바깥으로만 사람들 만나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몰두해야 될 때는 몰두해야 되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외로움과 쓸쓸함과 힘듦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등 부분은 짧게
필요할 때 적절하게 쓰면 굉장히 에너지 소모는 많지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이런 네 가지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까지 알아봤는데요. 이게 이제 다시 8가지 선호 기능으로 나오는 겁니다. 8가지 정신 기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지만요. 내향 감각. 그러니까 D 단어를 먼저 읽어요. 감각, 내향이 아니라 내향 감각.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외향 감각, 내향 직관, 외향 직관, 내향 사고, 외향 사고, 내향 감정, 외향 감정. 이 부분을 원리를 좀 이해를 하는 것이 MBTI의 선호 지표를 이해하듯이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역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하나 파트에서 제가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조한 출처들은 여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또 보시는 부분들, 또 MBTI 잘하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에서 보시면 굉장히 또 잘하시는 분들도 또 있고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찾아보시면서 상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할 때는 배운 것을 가지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저도 누구보다도 참 모자란 사람인데요. 항상 배운 것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 삶에서 적용하려고 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것들을 삶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역시도 좀 부족한 이야기들 그 티끌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속에서 또 내가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적용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유튜브에 또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SNS에 남겨주셔도 되고 이메일로 상세하게 여러분이 더 상세하게 또 고민들 나눠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강의 좋으셨습니까? 제가 많이 버벅거렸는데요. 항상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이 보더라도 하나하나 끝까지 또 보시면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계속 이야기 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인생 왕초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오늘은 8가지 정신기능, 보통 이걸 가지고 그냥 8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8기능이 아니라 그냥 8가지 정신기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기능의 역할과 긍정적 발달, 부정적 발달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 할 테니까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넉넉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여러분이 이 8가지 기능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의 자신의 유형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MBTI 이제 검사를 정식으로 보시면 가장 좋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MBTI 폼 M 검사가 있죠. 16 personalities 검사가 안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그나마 이렇게 유형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있긴 합니다. 근데 정확한 검사는 MBTI 검사를 보시는 게 좋은데요. 이게 이제 MBTI 연구소에서 원래는 성격을 딱 하나로 해서 절대 이제 변화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다시 이제 미국 측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배타적 독점권이 이제 국내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최적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 결과 유형이 있고 자기 추측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내가 어떤 추측 유형이다. 여러분이 이제 간이 검사를 하거나 이러면 이건 자기 추측 유형에 가깝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검사를 보면 검사 결과 유형이 나오는데요. 이 검사 결과하고 최적화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좀 이야기하고자 하면 시간이 굉장히 사실 좀 많이 나가서요. 여러분이 오해를 할 수 있고 오해보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본질하고 조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일단 여러분 유형을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우리 의식에서는 앞에서 이제 의식과 무의식 차원에서 심리 기능 또는 정신 기능이 8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SI 같은 경우에는 감각, 내향 이렇게 원래는 읽어야 될 건데요. 이제 이 8기능을 이렇게 설명할 때는 8가지 심리 기능을 설명을 할 때는 내향, 감각 이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외향, 감각, 내향, 직관, 외향, 직관, 내향, 사고, 외향, 사고, 내향 감정, 외향 감정 이렇게 이제 8가지가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능 지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선호 지표는 4가지인데 방향이 어디로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8가지 심리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이 세세하게 하나씩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향 감각은요. 과거에 자신이 느낀 사건이나 경험이나 느낌 등을 되게 꼼꼼하게 이제 기억을 잘하고요. 그 느낌을 현재에도 활용을 잘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일 때는 되게 현실적이고 안정되고 믿음직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지만 부정적일 때는 좀 너무 틀에 박혀있고 자기의 세계에 갇혀있고 자기 고집에 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경직되어 있는 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잘 쓰는 가장 잘 발달된 유형으로는요. ISTJ, ISFJ가 있습니다. 주기능으로 이렇게 쓰고요. ESTJ, ESFJ는 부기능으로 이렇게 쓰면서 부기능 말씀드렸죠. 부기능도 오른손처럼 쓰는 거라서 굉장히 잘 쓰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좀 잘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요, 이건 이제 8기능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제가 이제 8기능과 8가지 정신기능을 거의 이렇게 융합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MBTI 연구소에서 조금 안 좋아할 수는 있지만, 같이 이제 융합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6차 기능, 7차 기능이 이렇게 5차, 6차 기능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ENFP 유형하고 ENTP 유형하고 7차 기능 이제 8차 기능으로 쓰는 ENTJ, ENFJ가 좀 ESI, 내향 감각을 잘 못 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향 감각, SE는요, 지금 현재 그대로의 현실과 경험을 과감 없이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느끼며 즐기는 기능을 말합니다. 긍정적일 때는요, 몸을 쓰는 운동신경이나 감각이 발달하고요, 눈썰미, 야, 저 사람 눈썰미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유형이죠. 그래서 되게 또 관계가 좋을 때는 인사처럼 보이고요, 본인 스스로도 또 만족감, 행복감이 되게 높은 유형입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일 때는 현재 순간의 즐거움만을 순간의 즐거움 많이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요, 현실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내일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이 사는 사람으로 불행감이 많이 느끼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발휘하지 못할 때는 원래는 행복감을 느끼는 지표인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능이 가장 잘 발달된 유형으로는 주기능으로서는 ESTP, ESFP 유형이 있고요. 부기능으로서는 ISTP, ISFP가 있습니다. 잘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요, INFJ, INTJ, 그리고 INFP, INTP가 있습니다. 요건 5, 6, 7차 8차 이렇게 8기능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배움이 있기 때문에 잘 발달한 유형이 있으면 상보적으로 잘 발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이 유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향 직관 NI 유형입니다. 거꾸로 읽으신다는 건 아시죠? 그죠? 내향부터 먼저 읽는다, I부터 먼저 읽는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예측하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통찰하고
연구, 조직화, 추상화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는요, 미래를 예측하고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유형이지만요,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는 지나치게 자기의 직감, 느낌 이런 것들을 맹신해서요, 잘못된 판단이나 신념에 빠지거나 오히려 반대로 모든 믿음이나 어떤 현상들을 이야기할 때 아이 뭐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배척하거나 또 자칫 사람이 가벼워 볼 수 있는 부분이 내향 직관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이 가장 발달한 유형으로는요, 주기능으로 쓰고 있는 INTJ, INFJ가 있고요. 부기능으로 쓰는 ENTJ, ENFJ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가장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요, 8기능에서는 5차, 6차를 쓰고 있는 ESFP, ESTP, 7, 8차를 쓰고 있는 ESFJ, ESTJ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외향 직관, NE, 이 유형이 정신 기능입니다. 신선하고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가능성을 외부, 그러니까 어떤 만남이나 활동이나 경험이나 외부에서 이제 주로 찾으려고 하는 기능이죠. 긍정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다소 엉뚱해 보일 수 있긴 하나, 호기심이 많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일 때는요, 어느 것 하나에 좀 집중을 하지 못하고 산만하다든지 일을 벌리기만 하고 수습을 못한다거나 끝맺음을 못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심리 기능입니다. 외향 직관을 잘 쓰는 가장 잘 발달된 유형으로는요, 주기능으로 쓰고 있는 ENFP, ENTP가 있고요. 가장 부기능으로 쓰고 있는 INFP, INTP 유형도 잘 쓰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가장 잘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요, ISTJ, ISFJ, ISTP, ISFP가 있습니다. 내향사고 TI의 정신 기능입니다. 또는 심리 기능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가설 정립해서 현상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긍정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사고력, 논리력, 분석력 등이 발휘되지만요,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는 차가워 보이죠. 좀 냉정해 보이거나 자기 논리와 주장이 너무 기분이나 감정에 빠져들어서 어떤 사람들의 심리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헤아리지 않아서 대인관계를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정신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가장 잘 발달된 유형으로는요, 주기능으로 쓰고 있는 ISTP, INTP가 있고요. 부기능으로 쓰고 있는 ESTP, ENTP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가장 잘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요, ESFJ, ENFJ, ESFP, ENFP가 있습니다. TI, 외향사고의 심리 기능입니다. TE,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TE가 아니라 거꾸로 읽다 보니까 제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의 효율성과 이익을 계산해서 행동을 조직화하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긍정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추진력이 뛰어나고 일 처리가 되게 빠르고 문제 해결도 체계적으로 진행하죠. 리더십도 뛰어나 보입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다소 좀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독선적이거나 일방적으로 하거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외향 사고가 가장 잘 발달된 유형으로는요, 주기능으로 쓰고 있는 ESTJ, ENTJ, ISTJ, 부기능으로 쓰고 있는 ISTJ, INTJ가 있고요. 이 기능이 가장 잘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 ISFP, INFP, ISFJ, INFJ가 있습니다. 내향 감정, 우리가 거꾸로 읽는 거 아시죠? 감정부터 읽는 게 아니라 FI의 심리 기능입니다. 자신만의 생각,
감정, 정서, 가치 등을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보유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긍정적으로 발휘될 때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몰입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기 성찰 능력이 뛰어나고요. 진솔하지요. 예술적인 감각과 몰입 능력이 뛰어납니다. 참고로 이 몰입 능력과 공감 능력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공감 능력은 그 사람의 반응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본다라면 몰입 능력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어떤 상황,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몰입하는 능력이 좀 뛰어나다라고 해서 조금은 구분을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기능이 좀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자기 감정에만 좀 도취해서요,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한다거나 타인의 기분이나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내키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자, FI, 내향 감정이 가장 잘 발달된 유형으로는요, 주기능으로 쓰고 있는 INFP, ISFP가 있고요. 부기능으로 쓰고 있는 ENFP, ESFP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가장 잘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 ESTJ, ENTJ, ENTP, ESTP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했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FE, 외향 감정입니다. 타인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어떤 심리 상태나 어떤 상황 등을 되게 예의주시해서요, 상대에 맞게 자기 신의 정서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기능이 긍정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요, 원만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을 잘해서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FI하고 조금 다르죠. 몰입 능력이 아니라 공감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드러날 때는요, 다만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자기 삶의 전체가 휘둘리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의 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타인의 기분과 감정에 맞춰주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을 좀 헤아리지 못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거나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어떤 직장의 상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좀 소외시할 가능성이 있고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향 감정이 가장 잘 발달한 유형으로는요, 주기능으로 쓰고 있는 ESFJ, ENFJ, 그리고 부기능으로 있는 ISFJ, INFJ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가장 잘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 ISTP, INTP, ISTJ, INTJ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8가지 심리 기능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8기능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8기능하고 같이 조금 교차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MBTI를 조금 기반으로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좀 풍부하게 MBTI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참조한 출처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안 익숙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저도 완벽하게 마스터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게 우리가 하고자 했던 부분이 자기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찾기 위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듣고 또 그걸 탐색하고 고민하는 이제 과정들을 거쳐야겠죠. 그리고 나서 실행을 직접 해봐야 돼요. 누군가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상대에게 다양하게 행동들을 한번 해보시면서 자기를 찾아 나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요, 유튜브에 또 댓글로, SNS에 또 보신 분이라면 거기에 이제 댓글로 여러분 주셔도 좋고요. 개인적으로 또 고민들 더 상세한 정보들 혹시나 여러분이 주시고 싶다면 또 이메일로도 전해주셔도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움 되셨습니까? 제가 이게 왕초보다 보니까 막 버벅거리는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요. 여러분 너그럽게 봐주시면서 한번 다시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행운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버벅거리고 있는 인생 왕초보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왕초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간 내면의 심리 이해를 위해서 우리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 말씀을 드렸는데요. 찾아내는 법. 내 유형에 여러분이 이 네 가지 기능 아시고 계신 분들은 아주 덕후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잘 모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MBTI의 말하는 정신 기능의 역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찾아내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항상 인생 왕초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항상 오늘도 저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려고 늘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 찾아내는 방법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도 MBTI를 강사 같은 같이 하고도 이게 별로 너무 힘들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찾아내는 공식 자체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참 많이 헤맸고 보면서도 했었는데요. 그걸 또 공부하면서 여러분한테 조금 더 쉽게 저도 이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MBTI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MBTI 심리 역동 위계를 아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정신 기능의 위계적 관계죠.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입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유형을 이렇게 영문으로 이제 늘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INFP 같은 경우에는 INFP라고 이렇게 두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I가 있고 밑에는 E가 있겠죠. 이게 이제 에너지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열등 기능까지는 기능 지표, 그러니까 인식이냐 판단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 밑에 ST로 이렇게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인식 판단을 두고요. 마지막에 P, 그러니까 생활 양식이 나오잖아요. 이 생활 양식을 할 때 우리가 인식적 생활 양식을 하느냐, 판단적 생활 양식을 하느냐, 이렇게 다를 수 있다 보입니다. 그래서 위에가 주기능, 부기능이 나오고 밑에가 3차 기능, 열등 기능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양식이 인식적 생활 양식을 P는 하기 때문에 외향적 직관 기능을 이렇게 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E를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상보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대가 이제 나오는 거죠. I가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향적 감정 기능을 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주기능이냐 부기능이냐 이제 판단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에너지 방향이 어디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지금 에너지 방향이 INFP 같은 경우에는 I, 내향에 있잖아요. 그 내향적 지금 감정이 이제 주기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옆에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부기능이 됩니다. 자, 밑에는 이제 주기능의 반대가 여러분 이제 I니까 E가 나오겠죠. 이게 바로 열등 기능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이 3차 기능 같은 경우에는 원래 MBTI에서는 방향이 지금 이론적으로 설정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똑같이 상보적 기능이 있다라면 3차 기능에도 있어야 한다라고 믿고요. 그것이 또 우리가 이 8기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8가지 정신 기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내향이라고 내향 감각 기능이라고 해서 방향을 I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쉬우신가요? 저도 이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시 이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EST
TJ 유형이다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앞에 외향이냐 내향이냐에 따라서 방향을 여러분 쓰시고요. 인식이 S, 감각이냐 직관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인식을 보고 판단을 우리가 그죠? 사고와 논리적으로 하느냐에 T가 있고 밑에가 이제 F가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생활 양식을 어떻게 여러분 대처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생활하는 대처 양식이 J 판단형이거든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판단이니까 에너지 방향이 T의 에너지 방향을 일단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S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상보적 기능에 의해서 I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기능이냐 부기능이냐 선택을 하려면 앞에 있는 이제 방향 코드를 봐야 되는데요. ESTJ 같은 경우에는 E가 이제 방향 코드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능이 외향적 사고 기능이 이제 주기능이라고 보고 옆에 내향적 감각형이 이제 부기능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F에서 I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하시면 이게 열등 기능이 이제 주기능의 반대가 열등 기능이거든요. 부기능의 반대가 3차 기능입니다. 보통 3차 기능에는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지 않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상보 기능이 있다라면 상보적 역할을 한다라면 똑같이 방향이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학습 차원에서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설정하고요. 외향이란 방향을 설정하고 외향 직관 기능이 이제 3차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여러분 좀 어렵다 싶으신 분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거나 저보다 훨씬 더 설명을 잘 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시고 한번 더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봐야지만이 자기 기능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기능 찾아내실 수 있겠나요 이제? 이 독배를 보면 머리가 어지러울 건데요. 저도 이 독배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블로그에 올리신 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은 틀렸더라고요. 저도 이제 쓰다 보니까 몇몇 개서 그대로 이제 틀려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렇게 올리긴 했는데요.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 16가지 유형의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은 제가 세세하게 좀 말씀을 영상으로 하나씩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자기 유형 보시고 또 참조하고 싶은 다른 유형도 더불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몇 가지가 조금 중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호지표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타나면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이제 드러나면 굉장히 이제 역동적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태도지표와 기능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그죠 심리 기능, 정신 기능의 위계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는 목적 자체가 자신의 유형별로 심리 역동을 이해하면요, 자신의 강점 성격이 있거든요. 모든 타고난 부분에는 강점이 있고 또 반대로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보적인 기능이 있거든요. 약점이라고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보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고 또 타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요, 자기 이제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이 성장에는 뭐 사회적 성장도 당연히 이제 일어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조금 더 자기 내면에 대한 근본적인 성장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사회적 성장도 더불어서 이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MBTI 유형별 역동과 의사소통 방식에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건데요. 그래서 주기능과 부기능을 위주로 상황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주기능과 부기능에 따라서 가치가 이제 부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심리 기능이나 정신 기능 때문에 이 부분이 무시되거나 존중받지 못하다라고 상대로부터 느낄 때 심각한 갈등을 상대와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알던 MBTI는 진짜 MBTI가 아니다라는 책이 많이 도움이 되어서요.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의사소통 방식은 다 구성을 했으니까요. 작가님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능과 부기능의 관점을 이해받고 존중받는다라고 이런 느낄수록 마음의 문을 이제 열 가능성이 반대로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기능 관점이나 그게 대화 초점을 맞춰주면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기능과 열등 기능은 조금 무식에 걸쳐 있고 무식 안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개 취약성과 연관된 심리 기능이거든요. 그만큼 좀 덜 발달되어 있어서요. 덜 신뢰하는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3차나 열등 기능을 중심으로 대하면요. 신뢰를 얻어내기가 되게 어렵겠죠. 열폭이라고 하잖아요. 열등감을 건드리는 이런 부분들, 자신이 부족한 부분인데 부족한 걸 건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분을 대화를 꺼리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 열등 기능의 관점은 되게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심리 역동을 이렇게 이해하면요. 나 자신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심리학 공부, MBTI 공부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개별적으로 MBTI 각 유형별 주기능에서부터 열등 기능에 이르기까지 심리 역동을 좀 알아보고 유형별 의사소통 방식도 차례대로 이렇게 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만들면서 참조했던 출처들이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배우고 공부한 것을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적용해 나가시는 부분들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제가 좀 추천 도서하고 이렇게 올려놓은 부분을 못 올렸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편집을 통해서 요 추천 도서들도 같이 한번 올려볼 테니까요. 여러분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 좀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인간 심리에 도움될 만한 추천서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제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은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제가 두 번을 정말 정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한 10번은 읽고 싶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제가 또 책 리뷰도 시간 되는 틈틈이 해 나갈 건데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틱낙한 스님의 힘이라는 책도 아주 좋습니다. 저도 화나 이런 게 좀 예민함이나 이런 것들이 말하지 못하게 남들에게 있는 것들도 있어서요. 여러 가지 책들을 한 50권 이상 화책을 읽어봤는데 그거보다 이 틱낙한 스님의 힘 책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내려놓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좋으니까 보시면 좋습니다. 구글에서 퇴사한, 구글 내부에 있었을 때도 내면 탐색을 이야기했던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라는 책도 괜찮습니다. KBS 다큐멘터리에서 했던 마음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책으로 엮었는데요. 마음이라는 책도 오래된 책이지만 참 배움이 있어서 좋습니다. 체인철 교수님이 쓴 책 프레임이라는 책도 베스트셀러에 올라갔었던 책인데요. 우리가 사고를 바라볼 때 어떤 틀을 보잖아요. MBTI 같은 경우에도 네가 ENFP니까 또는 그죠? ENTJ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너무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되는데 너무 경직된 틀 안에 이제 갇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비판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 프레임이 뭔가 이렇게 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도요, 굉장히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속을 다시 한번 더 들어가는 내용이어서요, 좀 보시면 10가지 이제 심리학에서 연구한 실험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에 뒷이야기들을 다뤄놨는데 참 재밌게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심리학 하면 보통 이 심리학이 정신분석에서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정신분석학자가 여러분 아시는 프로이트죠.
정신분석애로의 초대, 이무석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프로이트를 굉장히 너도 나도 막 비난을 하지만 프로이트를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와 함께 했던 융이라는 여러분 MBTI의 모태가 되고 있는 융심리학, 그러니까 인문입니다. 인문. 나머지 책들은 너무 어려워서요. 융심리학 인문만 보셔도 여러분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융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저는 천재들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는데요. 그 생각이 다 담겨 있는데 그 책이 2세밖에 안 나간 거예요. 3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쓴 책입니다. 아보카도 심리학이라고 해서 저처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심리학 공부를 해 나가시는데 좀 쉽고 재밌고 간단하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이어서요. 여러분 읽어보셔도 내용이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이렇게 책으로 좀 그냥 대충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었는데요. 책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네요. 아무래도 왜냐면 이렇게 보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보시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MBTI 공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심리와 정신역동에 대한 공부들을 함께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이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이메일하고 유튜브 댓글이나 SNS로 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을 응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